오늘도 멸치아담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종로에 아주 신기한 점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명월. 나이는 30 정도 되었고 늘 하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는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점괘는 정말 신통방통했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명월이 멀리서 걸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손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는 걸 알았소? 발소리가 무거우시고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니 양반 어르신이시겠고 향내가 진하니 기생집에서 오셨군요. 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정말 신기하구나. 그리고 어르신 오른쪽 신발 밑창에 진흙이 묻어있네요. 숭례문 쪽 길에서만 나는 특별한 냄새입니다. 기생집에서 나와 이쪽으로 오셨군요. 손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숭례문 근처 기생집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이런, 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 명월은 빙긋 웃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감각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새 첩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돼서 왔소. 명월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부인께서 다 아시는군요. 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인께서 어르신을 찾고 계십니다. 곧 이곳으로 오실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여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기 있었구나. 손님의 아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점쟁이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명월의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종로에 장님 점쟁이가 있는데 무엇이든 다 알아맞춘다더라.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준대. 그러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 월화도 있었습니다. 월화는 25 정도의 나이로 얼굴은 달처럼 아름답고 목소리는 음방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점쟁이 나리, 저의 운명을 봐주세요. 월화가 명월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명월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월화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월화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어릴 때 사랑했던 분인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혹시 김명월은 아니십니까? 월화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명월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화는 자신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때 헤어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리, 혹시 목소리가... 월화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명월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곧 어떤 상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점쟁이 나리, 제가 어제 잃어버린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월이 고개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월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옷에서 술 냄새가 나는군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도 나네요. 어제 저녁에 생선전 파는 집에서 술을 드셨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주머니가 평소보다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원래 주머니는 오른쪽에 차셨을 텐데요. 상인이 놀라며 자신의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주머니는 그 생선전 집 뒤편 우물가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어제 취해서 볼일을 보시다가 떨어뜨리셨겠군요. 상인이 급히 달려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곳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명월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월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월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왔습니다. 나리,
지난번에 말씀 못다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명월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날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요. 괜찮으세요? 월화가 명월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명월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월화의 향기와 따뜻함이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나리, 혹시 제가 찾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월화가 명월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아가씨를 찾고 계실 겁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월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점괘료를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았고 부유한 양반들이 오면 꽤 비싼 돈을 받았습니다. 점쟁이 날이 왜 사람마다 복채가 다른가요? 명월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 적게 내는 거죠. 하늘의 뜻도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월화는 명월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끌렸습니다. 명월의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양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관오리로 유명한 김판서였습니다. 장님 점쟁이라고 하더니 정말 앞이 안 보이는군. 김판서가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판서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지? 향내가 정말 진하시군요. 용연향은 궁궐에서만 쓰는 향입니다. 그리고 관복 소매에서 나는 소리로 보아 정산품 이상의 벼슬아 치시군요. 김판서가 놀랐습니다. 그럼 혹시 내 이름까지 아느냐? 발걸음이 무겁고 거만하신 걸 보니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는 분이시겠군요. 김판서님 아니십니까? 김판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감히? 죄송합니다. 그냥 점괘에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김판서는 화를 누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좋다. 그럼 내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쳐보거라. 명월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큰 재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냐?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판서님의 비리를 캐고 있어요. 김판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요즘 암행어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냐? 그 사람은 판서님과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조심하세요. 김판서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려면 더 정확한 점을 봐야겠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든지 주겠다. 김판서는 다급해졌습니다. 판서님의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은 판서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곧 판서님께 뭔가 제안을 할 겁니다. 절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김판서는 명월의 말을 믿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김판서의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김판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나? 김판서는 명월의 말이 떠올라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요즘 조심해야 할 때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는 정말로 사기였습니다. 김판서는 명월의 점괘 덕분에 큰 손해를 면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장님 점쟁이가 신통하다니까. 김판서는 더욱 명월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월은 미리 김판서의 친구를 만나서 계획을 짜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김판서님께 가짜 투자 이야기를 하면 제가 미리 경고해서 막는 척하는 겁니다. 그럼 김판서님이 저를 더 믿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건 뭐지? 김판서님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월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의 평판이 높아지자 더 큰 물고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의 높은 대신인 이영의정이 명월을 찾아왔습니다. 명월은 멀리서부터 그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의정 어르신. 나를 알아보다니. 발걸음이 위험 있으시고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관복에서 나는 향내가 최고위 관료이신 것 같습니다. 이영의정이 감탄했습니다. 좋다. 그럼 나라의 앞날을 점쳐보거라. 명월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 말이냐? 임금님께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실 것인데 그것이 영의정님께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점괘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걱정하지 마라. 후하게 보상하겠다.
명월은 이영희정에게 가짜 정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곧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때 영의정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사실 명월은 궁궐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미리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궁궐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그것을 점괘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은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아무에게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희정은 명월의 말을 믿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정책이 발표되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장님 점쟁이는 정말 신이란 말일세. 이영희정은 명월에게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명월의 사기극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12살 소년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매일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월의 점괘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 점쟁이가 말한 내용. 어제 내가 궁궐 하인한테서 들은 이야기와 똑같네? 철수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이 손님과 이야기할 때 항상 특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아하. 저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점쟁이에게 알려주는구나. 철수는 명월의 사기극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명월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월화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명월, 정말 당신이 맞나요? 월화가 명월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월화야, 나야. 명월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월화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눈이 보이잖아요. 월화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속여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월화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 명월이 월화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해체,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요. 월화는 명월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고생을 하다뇨? 하지만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난 다 괜찮아. 명월이 월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눈이 보이잖아.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도 목격했습니다. 월화는 명월을 위해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명월 나으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는 기생이잖아요. 양반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정보들을 당신에게 줄게요. 월화의 제안은 명월의 사기극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명월에게 제공했습니다. 오늘 밤 김판서님이 기생집에 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의 약점을 알아볼게요. 월화가 명월에게 속삭였습니다. 위험해. 그러지 마. 괜찮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전 준비돼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수는 명월의 정체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몰래 따라다니며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월은 밤마다 한양 외곽의 가난한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낮에 부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장사가 잘 되어서요. 명월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철수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사기꾼인가? 의적인가?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명월과 마주쳤습니다. 꼬마야,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 명월이 갑자기 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명월이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철수가 떨며 말했습니다. 명월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니? 넌 이미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비밀이요? 내가 눈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말이야.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넌 참 영리한 아이구나. 어른들도 눈치채지 못한 걸 네가 알아냈어. 그럼 정말로 사기꾼이세요?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좋은 곳에 쓰고 있어.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명월은 철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나는 원래 양반집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정직한 관리셨지.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셨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 명월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굶어 죽었어. 나만 혼자 살아남았지.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탐욕에 빠진 양반들의 돈을 빼앗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철수는 명월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 저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정보 수집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월이 웃었습니다. 돕고 싶어하는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국 명월은 철수를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철수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정보를 수집했고 월하는 기생집에서 양반들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명월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점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월하가 위험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생월아, 내가 요즘 누구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김판서가 월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으리? 월하가 태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 장님 점쟁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 김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쟁이요? 저도 한 번점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월하가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월화, 내가 만약 나를 배신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김판서가 월하의 턱을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으리. 월하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명월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월, 위험해요. 무슨 일이야? 김판서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월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월이 월하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만약 들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명월이 월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양에 나타난 것입니다. 박문수는 명월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님 점쟁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 박문수는 평민으로 변장하고 명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일반 손님들과는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심상치 않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명월은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내 앞날을 점쳐 주시오. 명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보통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의 운은 너무 강해서 제가 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아주 높은 분의 명을 받고 일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의 운명은 하늘에서 정하는 것이라 감히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박문수가 놀랐습니다.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흥미롭군. 계속 말해보시오. 더 이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명월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문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부하들을 배치해서 명월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화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 기생도 수상하다. 지켜봐라. 박문수의 감시가 시작되자 명월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철수야, 우리 잠시 피해야겠어. 왜요? 방금 온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마 관리인 것 같아. 박문수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들었습니다. 저 점쟁이 주변을 계속 지켜보거라. 분명 뭔가 있다. 박문수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명월의 협력자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내놈, 장님 점쟁이와 무슨 관계냐?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가 다 지켜봤다. 결국 그 사람은 자백했습니다. 저는 단지 궁궐 소식을 전해줬을 뿐입니다. 뭐라고? 즉시 체포령을 내려라. 박문수의 포졸들이 명월을 찾아 나섰습니다. 명월과 철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명월은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받으세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명월은 밤새도록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너로구나, 장님 점쟁이. 잡았다. 명월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박문수 앞에 선 명월에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내놈, 정체가 뭐냐? 그냥 점쟁이입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가 다 조사했다. 넌 사기꾼이다. 그리고 넌 정말로 눈이 보이지 않느냐? 명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군요, 박어사님. 박문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눈이 보인다고? 네, 저는 처음부터 눈이 보였습니다. 그럼 왜 장님 행세를 했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말이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박문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박어사님, 지금 이 순간 어사님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박문수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으셨죠? 그래서 항상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사람의 표정, 목소리, 몸짓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의 과거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님 행세를 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명월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풀어요. 그럼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저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명월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네가 한 점괘들은? 일부는 미리 수집한 정보였지만 일부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한 말이었습니다. 명월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판서님의 경우 그분이 얼마나 비리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그의 목소리와 행동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를 속인 것이냐? 속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박문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영의정의 경우는? 그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간절히 원했죠. 저는 단지 그 욕심을 채워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인지 확인해 보거라.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사님, 정말로 그 돈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굶주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병든 노인들을 치료해줬습니다. 박문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명월은 사기를 쳤지만 그 결과는 선한 일에 쓰였습니다. 그때 철수가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철수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저씨,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철수가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어사님,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꼬마야, 네가 뭘 안다고? 저는 다 봤어요. 아저씨가 밤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거를요. 그리고 아저씨는 나쁜 양반들한테만 비싼 돈을 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점도 봐주고요. 박문수가 명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사실이냐? 네, 저는 단지 세상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명월이 고백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된 것이냐?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의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김판서가 나타났습니다. 박어사님, 저놈을 꼭 처벌해야 합니다. 저놈 때문에 제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박문수가 김판서를 바라봤습니다. 김판서님은 어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 저놈이 거짓 점괘를 해서. 김판서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김판서님, 손해를 봤다는 것은 혹시 부정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저는 이미 김판서님의 비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명월이 김판서님께 한 경고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김판서님은 정말로 비리를 저지르셨고 저는 그것을 수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명월이 그대를 더 큰 죄에서 구해준 세민이 고맙다고 하셔야 할 듯합니다. 박문수는 명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명월,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사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의로웠다. 박문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로서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때로는 법이 모든 정의를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명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명월, 네게 선택권을 주겠다. 첫 번째, 너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양을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박문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대신 너의 능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아에서 일하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명월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너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명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과해야 한다. 며칠 후 명월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점괘 중 일부는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사기꾼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속였지만 그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냐?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철수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꼬마가 뭘 안다고? 저는 다 봤어요. 아저씨가 밤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약을 사주고, 집을 고쳐주는 것을요. 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명월이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할머니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분 덕분에 우리 아이가 굶지 않았어요. 이분이 우리 집 지붕을 고쳐주셨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월을 변호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점차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좋은 일에 쓴 거요. 맞습니다. 명월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후 명월은 박문수의 추천으로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월의 능력은 정당한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수도 명월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래, 어떤 사건이야? 어떤 상인이 돈을 떼먹혔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철수는 명월의 훌륭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월이 과거에 속였던 사람들도 점차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판서도 나중에는 명월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소. 김판서님께서 잘못을 뉘우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영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월, 자네 덕분에 나는 진짜 현명한 정치가가 되었다네. 늦었지만 고맙네. 과찬이십니다, 영희정님. 세월이 흘러 명월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판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을 읽는 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월 판관님이 계셔서 억울한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분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야. 하지만 명월 자신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내시는 거죠? 단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명월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목소리, 표정, 몸짓,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월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월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월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라는 말도 다시 새겨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멸치아담의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